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4명의 후보 혹은 캠프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원희룡 후보를 만나봤고 오늘은 윤석열, 홍준표 후보 캠프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캠프 김경진 대외협력특보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진 특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오늘부터 국민의힘 당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네. 윤석열 캠프에서 분석하고 계시는 당심과 표심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아마 이제 지금 이렇게 대외적으로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근데 캠프로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고 하는 전화, 또 문자, 카톡, 네. SNS 이런 부분들이 쇄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윤석열 후보 압승을 만들어내자 아하. 이런 분위기가 당원들 사이에 강하게 퍼져 있고 네. 그것이 오늘 지금 투표율이 44% 가까이 됐거든요. 아, 벌써요? 예, 네. 그래서 전체 선거인단이 지금 56만 명, 57만 명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서 한 24만 명 정도가 오늘 투표를 한 걸로 지금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지금 투표 열기는 결국은 윤석열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 아하. 이런 책임당원들의 열기가 지금 결집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투표율이 높을수록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는 건데 혹시 그 반대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습니까? 왜냐하면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 여론조사를 분석할 때 이제 그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 네. 이제 대부분 국민의힘 정당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어쨌든 네.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과 네. 그다음에 현재 민주당 정권을 연장을 희망하는 사람, 요런 관점에서 지금 그 여론조사 문항이 설계된 것들이 지금 많거든요, 보면. 아, 네. 근데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요런 그 성향을 보면 네. 적게는 지금 47%에서 많게는 지금 6% 정도까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건 자체 조사이신가요? 아니요. 모든 여론조사 가령 예, 공개되어 있는. 아시아 네. 리서치, 한국 리서치, KSOI, MBA, 아하. MBS, 미디어 네. 토마시 갤럽 이게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자세한 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네, 선관위 확인하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각각 10월 3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쭉 각각 여론조사 회사별로 주별 주 단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항목을 지금 PDF로 올라와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는데. 네. 반면에 이제 정권 연장을 했으면 희망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지지도를 보면 대체로 홍준표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보다 월등히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네. 지금 홍준표를 지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정권을 교체해야겠다고 하는 쪽에서는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오늘 내일 투표하는 사람들은 예. 지금 최소한 1,000원 이상이라도 당비를 납부한 국민의힘의 책임당원들의 한정에서 지금 오늘 내일 투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는 아예 오늘 내일은 지금 투표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투표율이 이렇게 높았다고 하는 것은 네. 대부분 지금 정권 교체를 뜨겁게 바라는 사람들의 투표율이 높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게 결국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뜨거운 지지의 흐름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2040 청장년층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상당히 낮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선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이런 흐름을 읽고 계시는 그 당원들,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민심을 따라가는 형태의 지금 지지율 혹은 투표 성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수치 자체가 네. 어차피 지금 2040도 일정한 인구 비율로 이렇게 그 여론조사의 모분수로 지금 넣어가지고 이게 여론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2040의 어떤 지지율 자체가 절대적인 게 될 수가 없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정권 연장을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체로 한 20%에서
한 47%가 홍준표를 지지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네. 예, 정권 교체를 바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지금 한 이 40%에서 심지어 한 56% 정도가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홍준표 캠프에서 2040의 지지율이 홍 캠프 쪽에 높기 때문에 본선 경쟁률이 자신들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은 이게 정권 연장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일시 여론조사에서 홍준표를 지지했지 아하. 본선거 들어가면 정권 연장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네. 근데 그 흐름 안에서 음흠. 이 모분수 안에 2040의 지지율이 조금 더 높고 낮고가 그게 얼마만큼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네. 큰 틀과 맥락을 가지고 이거를 네. 이 여론조사 수치를 읽으면 되고요. 네. 특히 지금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론조사를 쭉 보시면 네. 불과 지금 뭐 이틀 3일 전 뭐 이렇게 조사된 여론조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그 흐름이 명확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최근에 소위 공천권 협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홍준표 캠프 대변인을 이 논란 때문에 그 윤석열 캠프 권성동 의원이 경찰에 고소하기까지 했는데 공천 협박 의혹이란 거 이건 전혀 없는 완전 허위입니까? 허위 사실이죠. 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스누라이프라고 하는 아마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네. 모 통신사에서 아마 이거를 그대로 옮겼고 이 글이 몇 개가 기사화가 됐다가 아하. 아마 지금 이 기사들이 다 내려온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네. 스누라이프 글을 쓴 분도 익명으로 썼고, 네. 그다음에 지금 마치 주호영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 뭔가를 한 것처럼 썼는데, 네. 그러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했다 이런 내용이 실명으로 올라왔다 이러면 그거는 이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문제제기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스누라프에 글을 쓴 사람 자체가 네. 익명이고, 예. 그다음에 내용 자체에 구체성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통상은 그런 구체성이 없는 내용은 뭐 이게 통신사가 됐든 언론사가 됐든 이걸 잘 안 받아 쓰는데 예. 그냥 받아 썼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기사를 내린 것을 보면 어쨌든 이게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질 텐데 예. 선거 때 이런 어떤 허위 공작이라든지 명예훼손 이런 거 한두 번 보는 것이 아니니까 네. 이게 경찰의 어떤 엄밀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스누라이프라는 것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대학교 익명 그 게시판이죠. 커뮤니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본인이 당협위원장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익명으로 그 글쓴이가 윤석열 캠프에서 매일 독촉 전화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이건 완전히 음해고 조작이다. 오해도 아니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음해고 조작이면 뭔가 주체가 있을 텐데요. 주체는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얘기는 안 하겠는데 네. 어쨌든 이게 그 추선 스누라이프에 글을 쓰신 분이 그 스누라이프 글도 지금 삭제를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삭제를 했어도 서버에 뭐 이렇게 글 쓴 IP라든지 이런 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죠. 기록은 남아있죠. 로그 기록은. 네. 그럼 경찰에서 수사해서 이 부분은 밝혀내야 될 부분이겠죠. 네. 뭐 유승민 후보도 경선 끝나도 진상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하는데 수사 조사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시네요.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지금이 대부분 이게 공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게 공천이 룰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당무평가 몇 점, 그 다음에 지역에서 경선을 해서 지역에서 여론조사 몇 점, 그 다음에 지역 대의원들 투표 뭐 몇 점 이렇게 개량화와 수량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근데 공천을 미끼로 해가지고 특정 의원들이 무슨 줄서기를 시킨다? 네. 글쎄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걸 익명으로 그것도 썼다.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광주 방문 아예 경선 이후로 미뤄진 건가요? 그게 딱 떨어지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로 봐서는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저희 참모진 사이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 교환과 토론이 있고 아직은 이제 딱 떨어진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 예. 이제 저희는 이제 일부 의견은 이게 TV 토론회 끝나자마자 광주에 가서 사과를 하고 이게 사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네. 또 일부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이용석 광주시장께서 네. 그 경선 와중에 광주에 내려와서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니들 쇼 아니냐. 네네. 계란 맞아가지고 이게 결국은 당내 경선이라고 하는 게 보수 표심을 결집시키는 건데 보수 표심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계란 맞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용섭 시장님이나 또 광주의 시민단체가 그렇게 성명을 내시고 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 캠프 내부에서는 이게 대단히 마음이 좀 불편해요, 보면. 예.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데 또 네. 사과에 대해서 이게 억지 쇼라고 하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매우 불편해서 저희들 네. 내부에서도 아직 의견 정리가 지금 이게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특보께서는 안철수 대표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대선 출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쨌든 이게 중도 세력의 필요성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중도 진영을 위해서 또 대선 출마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난 민주당 정권 5년 동안에 세상에 조국 일가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검찰 개혁하고 사법 개혁을 하자고 했던 게 지금 민주당 정권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민주당 정권은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고, 이제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와 네. 또 저희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아마 일맥상통하리라고 보고, 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뜻을 단일화 합칠 가능성을 것이다. 서로 좀 아하.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일화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 캠프 김경진 대외협력 특보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